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입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무리 뭐 바이오도 올라오고 2차 전지도 올라오지만 반도체 얘기할 수가 없는 장이니까 그렇죠. 디폴트로 그죠? 그렇죠. 반도체는 디폴트로 깔고 가야 되는 거고 반도체가 없어서 포모잖아요. 그런데 글로벌 상황부터 보면 계속해서 뭐 AI와 관련된 노이즈들이 그죠? 뭐 맞습니다. 나오고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딛고 가고 그죠? 과잉 투자가 맞긴 맞는데 지금은 뭐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도체 가지고 너무 단기에 많이 올라오니까 예. 그리고 좀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도 생각보다 올해는 퍼포먼스가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네. 좀 무거워졌죠. 200불을 좀 일시적으로 좀 상회하긴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새로운 종목들 이제 좀 확산돼서 미국은 좀 작은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네. 네오 클라우드 업체 이런 업체들이 좀 주가가 상승이 좋았고 최근에 팔란티어와 조타가 실적 발표를 잘하고 나서 실적 잘 나왔는데 주가 밀렸어. 오히려 빠졌다.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뭐랑 비슷하냐면 예. 엔비디아가 PER이 80배가 넘는다 이러면서 한번 조정을 세게 받았던 거랑 좀 비슷한 양상이었던 것 같은데 팔란티어 아직도 밸류에이션은 한 80배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 알고 있었던 건데 그냥 이제 제가 볼 때는 AI 버블이 아니라 주가가 버블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런 것들 이후에 좀 조정받고 핑계 삼아 좀 뺐는데 더 큰 거는 사실 미국의 정치적인 불안 이런 것들이 좀 더 크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이제 셧다운 종료 얘기 나오니까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있고, 근데 뭐 조금 주요 종목이 빠지기만 하면 AI 버블론 또 네. 얘기가 자꾸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AI 버블론은 좀 잘못된 얘기다. 주가가 좀 비싸냐 안 비싸냐가 중요한 거고. 버블은 맞죠. 버블이 아니냐 밸류상. 버블은 맞는데 이제 여기서 멈출 수 있냐는 건데 과잉 투자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 근데 메타 같은 게 조금 우려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다른 네. 회사들은 뭐 돈이 원청 많이 돈 싸움이잖아요, 그죠? 그쵸. 서로 막 퍼붓는데 메타는 여기서 물러날 수는 없고 참전해서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지 뭐 회사채 발행한다고 그러고 그죠? 메타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예. 메타 주가는 빠졌는데 또 뭐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는 또 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죠. 예. 일단 한 10기가 규모로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투자는 지금 뭐 오픈 AI가 지난달에 와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오픈 AI가 주인공이었고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메타 이제 돈 없는 친구들이 자꾸 투자를 더 많이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전에 지난달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엔비디아가 돈 꿔주고 돈 주고 투자하고 뭐 이제 돌려막기 하듯이 이제 투자하니까 이제 꼭 예전에 이제 IT 버블을 보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IT 버블 때는 실적이 아예 없었잖아요. 사람 그 웬만한 기업들이 실적 없는 회사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거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래도 이제 구글이라든지 이쪽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돈이 많은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현금 유보가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뭐 버블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이게 속도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경쟁이 너무 심화되니까 너도 나도 AI 데이터 센터는 짓는다고 하는데 데이터 센터가 지으려면 전기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반도체도 필요하죠. 근데 이제 이게 수급이 그 시기에 적절하게 될 수 있느냐. 그 여부 때문에 속도 조절로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아무리 투자를 하고 싶어도 있어야 투자를 하죠. 돈이 있어도 지금 못 사는 게 반도체고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게 GPU고 그렇죠. 예, 돈이 있어도 전력을 바로 땡기기 전기를 어렵고. 바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피지컬적인 문제, 이제 물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조정 국면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미국의 지금 성장을 이끄는 건 EPS의 상승이 아니라 투자의 확대거든요. 그렇죠. 예. 예. 투자의 확대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다 AI 데이터 센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몰려 있다 보니까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반도체가 필요하죠. 그렇죠. 전력이 필요하죠. 전기도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전력기기랑 반도체 주가가 맞아요. 고공행진을 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가격을 지금 네. 부르는 대로 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금 캐로 사람들이 엄청 와서 금은 캐는지 안 캐는지 어디 심어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예. 한밭집하고
청바지 팔고 텐트 팔고 꽃갱이 팔고 이런 거 잘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는 게 늦어진다 하더라도 짓는다는 게 확정만 되면 반도체는 먼저 땡겨 놓겠죠.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석에서 만나면 뭐 계속 AI 버블론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버블이 언제 끝나느냐? 네, 버블이란 얘기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도취된 버블이 끝난다. 그렇죠. 지금 막 버블 하는 거 버블이 아니다. 예. 그다음에 오픈 AI가 상장하는 시점이 이제 뭔가 좀 그럴 수 폭발할 있죠. 시점이 그죠? 그 생각하면 오픈 AI가 상장하는데 당장 내년 상장 2, 3년은 더 걸릴 거거든요. 지금 그죠? 분위기 자체로는 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고 뭐 anyway 논란은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수혜를 보는 건 우리로서는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는 반도체인데 반도체 가격도 막 오른다면서요 요즘. 저는 너무 많이 올라서 네. 뭐 하루에 1%씩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지금 일단 대량 주문 말고 하이퍼스케일러 뭐라고 하죠 이제 대량 구매를 할 수 있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그 회사들과도 지금 협상을 미루고 있죠 삼성전자가. 그러니까요. 고정 가격도 뭐 거절 안 할 정도로. 그리고 스팟으로 내놓는 거는 거의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품귀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지금 당장의 디램 라인을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뭐 마이크론 주가가 그 무거운 게 연일 뭐 그냥 45도 각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랜드 쪽도 생각보다 가격이 한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연초 대비. 근데 디램은 많이 올라온 거 한 5배도 올랐습니다. 그 AI 서버용에 들어가는 디램 DDR5가 뭐 336불인가 뭐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하나에.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디램 예전에 이제 레거시 반도체라고 무시했던 쪽이 지금 영업이익률이 50%가 훨씬 넘어가는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다 국면이. 그러면 가격 오른 거에 비하면 디램이나 랜드 가격 올라온 거에 비하면 주가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네. 실적에 반영될 게 많다 내년에. 그렇죠. 가이던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P와 Q가 같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MTN의 강모 PD가 혼자 짜증 내더라고요. 아 뭐 저기 컴퓨터 조립을 해야 되는데 부품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네. 뭐 이제 진짜 어렵다고. 근데 실제 수요자들도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입장에 대 보면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 대 보면 네. PC에 들어가는 디램,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디램, 스마트폰은 어차피 삼성전자 내부에서 쓰는 거니까 네. 일정 부분 생산을 거의 맞춰서 하겠지만 중국에 팔았던 물량은 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돈이 더 되는 쪽으로 더 생산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용으로 들어가는 디램을 더 많이 생산하겠죠. 그러면 이제 점점 소비자 단으로 가는 거는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를 수 있다. 그러네요, 진짜. 예. 그럼 가격이 20% 30% 오르는 품목보다는 3배 4배 올라가는 품목을 더 만들겠죠. 그렇겠죠. 네. 예전에 하이닉스가 디램 라인을 죽이고 HBM을 만든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그래서 요즘에 제가 방송에서 농담 삼아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하는 얘기가 올해 안에 노트북 바꾸실 일 있으시면 빨리 바꾸시고 네. 오늘이 제일 싸다. 예. 뭐 휴대폰 바꾸실 일 있으면은 빨리 바꾸셔라. 그만큼 이제 반도체 그 가격이 오르고 업황이 사실 생각보다 좋아진 거죠. 전방위적으로 좋아지는 거고 그리 보면 AI 버블론이 잊을만하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거기에 사로잡히거나 반도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일단 없다. 업황에 대해서. 아직은 없다. 이제 네. 물론 이제 이게 그 큰 걸로 생각하면 진짜 버블이 와서 너도 나도 투자한다고 했다가 투자가 다 빠그러진다. 그러면 2차 전지가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내려오겠죠. 예, 2차 전지가 뭐 투자한다고 그렇습니다. 막 공장 짓는다고 뭐 2조 원 양극재 공장 하다가 어느 순간 막 그게 계약 취소되고 없어졌잖아요. 그게 이제 수요가 생각보다 못 받쳐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똑같은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서 수요가 부러진다는 의식이 나오면 주가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러면 없는 사람은 빠질 때 사야 되고 갖고 계신 분들은 끌고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버블하지만 사실은 버블이라고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예전에 에코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에코프로는 이제 물론 나중에 안 좋았습니다만 80만 원 넘어갔을 때부터 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근데 150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그 이제 모임에서 요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나는 한 번도 거래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 없어요. 샀는데
다 팔았죠. 일찍 팔았다. 팔고 이렇게 갈 줄은 몰랐다 이거거든요. 그죠? 그죠. 예. 예. 주주들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어쨌든 AI의 흐름은 변동성이 있죠. 워낙 성장 산업이고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도체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은 의구심을 가질수록 이제 더 사기 어려운 국면으로 그렇습니다. 간다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큰 흐름을 좀 보자면 네. 하이닉스는 HBM4 가격을 이미 50% 상향하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강한 거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 HBM4를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에게 받겠다. 그러면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이제 퀄 테스트는 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초도 물량은 하이닉스가 가져가고 중간에 삼성전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는 건데 그쪽도 그래서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증설 발표를 하나 있는데 HBM 라인을 더 증설하겠다고 네.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거 두 개를 같이 접목시켜 보면 3E는 들어가는 건 이번에 확인했고 그렇죠. 그럼 4도 들어가겠구나라고 지금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전히 이제 그러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가 여러 논란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위아래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확률은 있다. 예. 대신에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걸로 봅니다. 그렇죠. 예. 예. 제가 사실 시장으로 보면 좋은 그림은 하이닉스 이제 어제 오늘 사신 분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사실 이게 부러지면 안 되고 약간 말씀하신 기간 조정을 올랐다 내렸다 해주면서 장이 버티고 사실 중소형주가 좀 순환매 가는 장이 사실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그림이잖아요. 지금 예, 연말장이. 예. 그래서 아마 뭐 조정이 좀 길면 한 달 이상 갈 수도 있다라고 예. 보고는 있는데 그리고 4분기 실적이 나올 무렵이 되면 대략의 이제 가이던스들이 이제 연초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연초에 이제 총 이제 그 분기 실적이랑 연간 실적을 발표할 때 4분기의 퍼포먼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좀 확인할 가능성이 네. 있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면 팔아야 되냐 들고 있는데 박스권이 하이닉스는 생각보다 클 거고요. 제가 볼 때는 50만 원 후반대에서 60 한 5, 6만 원대까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0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 11만 원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있는 분들은 왜 파는 게 문제냐면 팔았다가 다시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은 팔고 또 살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예, 대부분 분들은 팔고 떨어지면 조정이 아니라 10% 빠지니까 못 더 사시죠. 기다려야지. 못 사시죠. 또 쭉 올라버리면 못 사고 예, 결국은 예. 물량을 가지고 있는 거를 뺏기죠. 뺏기게 되니까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일정 포지션을 들고 가셔라. 네. 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게 좀 많으면 뭐 내가 뭐 50%, 뭐 60%씩 이렇게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갖고 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러한 기회에 좀 올라올 때 조금 비중을 뭐 한 30-40%로 낮춰놓는 건 상관없다라고 좀 네.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증설을 하면 악재입니다. 아 그래요? 증설을 대규모로 한다라고 하면 네. 발표하는 순간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밀리겠죠.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빠질 테니까. 네. 네. 근데 거꾸로 그럼 증설한다는 발표를 하면 뭐가 좋을까요? 소부장들이 좋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증설을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 같냐면 하이닉스는 아마 지금 용인 클러스를 짓고 있기 때문에 따로 증설 계획을 발표 안 할 확률이 높고 삼성전자는 지금 P4 라인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옆에 P5, P6 이 평택에 공장 터가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로 소규모로 증설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정도 하나만 안고 P5 정도 하나만 더 한다라고 해도 생각보다 소부장은 좋을 수 있고 가격도 많이 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디램 가격이. 그러면 이게 지금 삼성전자는 거기 말고 지금 더 증설할 부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 정도가 지금 더 팹을 더 짓는다라고 하는 정도의 증설이 남아 있고 지금 SK 하이닉스는 M15X 조그마한 공장 하나 더 짓고 있는데 그 옆에 부지를 사지 않으면 못 짓습니다. 청주 라인은. 그러면 그 옆에 부지를 살지 안 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바로는 그 옆쪽에 무슨 땅인지 모르겠지만 용도가 비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이닉스 땅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애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증설할 데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의지에 따라 달린 거니까 그건 또 뭐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P4 라인에 일부 지금 증설을 할 때 HBM 라인을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지금 원익 IPS 뭐 유진테크 막 지금 고공을 가고 있죠. 고점에서 지금 눈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밸류체인 기업들은 다 좋을 수밖에 없는데 당장은 그러면 뭐가 좋냐면 HBM 관련된 장비주들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실적은 거기가 지킬 거고 그 다음에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쪽은 여전히 전공정 라인이라든지 이제 그 다음 단은 소재겠죠. 그래서 지금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한미 반도체 말씀드리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답답해가지고 못 사겠어.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삼성전자는 답답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속 터졌죠. 네, 속 터졌잖아요. 이제 속 터진 회사들이 올라올 때 퍼포먼스가 세게 올라가는 거니까 여전히 한미 반도체도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여기는 지금 새로운 먹거리를 또 찾았기 때문에 TSMC 관련돼서 TSMC 후공정 담당을 해주는 ASE랑 계약을 얼마 전에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그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다이 FC 본더라는 이제 2.5D 패키징 관련된 장비를 납품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드라이브가 걸린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나쁠 건 없다. 3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기대치만큼 안 나왔는데도 주가는 잘 버티고 있다. 그리고 유진테크나 원익 IPS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고민이실 거예요. 좀 팔아야 되나? 더 갖고 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있는데 아직 퍼포먼스가 보여준 건 없습니다. 거기도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여전히 근데 수요는 더 증가하겠죠. 테일러 공장 관련돼서도 이제 들어갈 거고 미국에 그다음에 지금 P4 라인 그다음에 M15X 쪽으로 여전히 들어갈 장비들이 있고 거기에 지금 P5 증설 정도만 한다 더 한다라고 하면 또 한 번 또 업사이드가 좀 나오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은 기존 탑픽 유지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수페타시스도 제가 항상 기판의 탑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올라가죠 지금. 8만 원 가니까 되게 너무 많이 올랐다 막 이러면서 이제 제 지인분이 전화 오고 막 그랬는데 네. 근데 제가 그때 이미 마음속에 8만 원의 목표가가 있으신 분한테 이거를 더 들고 가세요라고 얘기가 좀 그래서 반만 파십시오 그랬는데 그때 반 팔고 10만 원 넘어서 반 파셨다고 하시는데 네. 여전히 11만 원대까지 갔죠. 네, 갔는데 중요한 건 또 이건 조정이 들어오면 사셔야 된다. 그러니까 MLB 기판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이수페타시스가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게 멀티레이어 보드라는 그 용도 자체가 왜 그러면 보드를 HBM처럼 쌓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한 40단까지 쌓습니다. 근데 이 쌓을 때 그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CCL이 들어가요. 레진이랑. 그래서 지금 뭐 파미셀이니 뭐 그 두산이니 이런 종목들이 올라온 이유가 거기 있는 건데 다 MLCC와 연결돼 있습니다. MLB랑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MLB의 이 핵심 부품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수요가 왜 좋냐면 MLB를 안 쓰면 기판이 넓어져야 돼요. 똑같습니다. D램이랑 그러니까 HBM이랑. 그러니까 예. 기판이 넓어지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HBM은 쌓은 거고. 예, 그러니까 기판을 쌓아서 회로를 한마디로 이렇게 아파트처럼 위로 그 사이사이의 동박들을 서로 연결해서 다양한 구조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야지 AI 데이터 센터의 이 면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부각되고 그러면서 지금 뭐 소캠 뭐 기판 관련된 심텍, TLB 뭐 지금 다 난리죠. 지금 심지어 기판을 만드는 PCB를 만들 때 쓰는 장비를 만드는 태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적자 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막 갑자기 막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수요가 생길 거라는 기대감이 막 붙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계속 확산 중이다. 근데 이제 확산될 때 그러면 우리가 쫓아갈 거냐, 저 새로운 거를 저는 그거보다는 있는 종목이 쉴 때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두산도 그래서 지금 100만 원을 넘었잖아요. 그래서 백두산이라고 얘기하던데 요즘에. 예. 두산도 지금 목표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38만 원까지도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이 한번 이제 시장이 흔들릴 때 확 빠질 때 오히려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번에 말씀드렸던 뭐 한미반도체, 테크윙은 좀 요즘에 쉬고 있죠. 근데 테크윙은 아마 하이닉스에서 첫 오더가 나오면 그때부터 달려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조그마한 종목 하나 말씀드렸던 게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삼성향으로 이제 HBM 장비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HBM용 오버레이 장비를 한 2개를 개발해 놨어요. 그래서 이 장비가 조만간에 이제 HBM 라인 더 증설하면 따라 들어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작은 종목은 그쪽에서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반도체가 참 할 말은 많은데 막상 주가 차트를 보면 만만한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즐기시면 되고 없는 분들은 이렇게 중간에 이제 뭐 미국에서 사고 한번 쳐가지고 한 번씩 흔들릴 때 믿음을 갖고 사셔야 된다. 네.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까 우리 지금 얘기했던 네. 반도체, 바이오 네. 주요 종목들은 다 고가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런 걸 쫓아가기보다는 또 바닥권에서 찾는 분들이 또 있는데 2차 전지가 이제 그래서 10월달에 급등을 했죠. 근데 그 키워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ESS랑 그냥 LFP였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사이에서 이제 10월 이후에 반등을 계속 했는데 최근에 좀 쉬는데 위에서 조정받은 게 해봐야 뭐 한 10% 정도밖에 조정을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또 어제는 갑자기 에코프로가 아무 이유 없이 또 급등을 그러게요. 또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제가 방송할 때 왜 오늘 1차 전지가 올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모른다 그랬습니다. 근데 추측컨대 그냥 순환매인 것 같다. 그러니까 순환매 차원에서 지금 수급들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수급을 만드는 게 대부분 ETF 역할이 큽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종목만 좋은 것 같은데 왜 저 종목도 가지? 그게 ETF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좋아질 것 같아. 그럼 2차 전지 ETF를 사는 순간 그 펀드들은 나머지 종목들을 다 사야 돼요. 그 안에 들어있는 포트를 다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약간 좀 섹터별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오늘 바이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고르는 방법은 뭘 사야 되냐. 결국엔 그렇잖아요. 뭐 2차 전지 좋아져요. 뭐 ESS가 내년에 2배 늘어납니다. 뭐 앞으로 2차 전지 수요는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겁니다. 뭐 ESS는 마진율이 20에서 30%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대한 기여도가 좋다. 그다음에 여전히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ESS는 그렇죠. ESS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받는 것만으로도 지금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진율이 적어도 20에서 30%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도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보수적인 삼성 SDI까지 지금 뛰어든 거죠. 근데 삼성 SDI가 그냥 뛰어든 게 아니라 결국엔 테슬라의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뛰어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흐름이 SDI나 삼성, LG 에너지솔루션한테 굉장히 우호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은 맞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거는 유상증자는 했는지, 뭐 자금 조달을 했는지, BW를 발행하든 뭐라든 자금 조달이 좀 끝나야 돼요.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 재무적으로 2년 동안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다들 안 좋다.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그룹주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본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욕을 먹을 각오라고 말씀드린 건데 거기가 자금이 여유가 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회계상부상으로 보는 거랑 또 이제 실제로 하는 거랑 다르니까 그 여기가 또 엄청난 장치 산업이잖아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지금 에코프로 BM이 캐나다 공장을 짓다가 말았는데 거기 또 재개하면 돈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그게 좀 어느 정도 끝난 회사들 중심으로 보자라는 게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키워드였고 그래서 이제 탑픽주가 몇 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가 가는 게 아니라 ESS가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ESS의 배터리를 납품하지 않는 회사들은 그 관련된 소재를 만들지 않는 회사들은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롯데 머티리얼즈가 갑자기 막 급등을 했다. 동박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라 회로박 때문에 올랐죠. 그러니까 거기도 결국에는 ESS 이것도 ESS가 아니라 예. 반도체 쪽이죠. 기판 쪽이 예. 기판 쪽에 들어가는 CCL 같은 이제 두산이 CCL 때문에 올라온 것처럼 네. 거기는 회로박 때문에 올라왔다. 그럼 기판에 들어가는 동박이거든요. 그게
얇은 박이 하나 들어가는데 그것도 아무나 못 만든다. 그러면서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끌어올렸는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한테 그 회로박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동박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예. 근데 SKC가 최근에 보면 그 유리기판으로 움직이지 않고 동박으로도 움직여요. 그 얘기는 이쪽도 거의 바닥은 잡지 않았냐라고 지금 보고 수급이 돌아서고 있다.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에 지금 주 전력원이 뭐 태양광 뭐 이런 거 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ESS 설치가 증가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네. 태양광을 안 써도 ESS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어떤 거를 하든지 간에 어떤 전력원을 쓰든지 간에 보조 전력 장치로 ESS가 다 들어가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는 딱 여는 순간 24시간 똑같은 전압을 유지해 줘야 되고 똑같은 전류량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전기를 많이 땡겼을 때도 그걸 버텨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결국에는 지금은 당장 쓸 수 있는 건 ESS밖에 없다. 우리 얼마 전에 국가 전산망 할 때 한번 망가진 게 ESS가 불타서 네. 그 대전인가 뭐 어디서 그렇죠. 타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네. 뭐 백업을 안 해놨다 뭐 이런 난리가 났는데 그게 전산망 있는데 다 들어가는 이유가 있다. 그게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ESS를 다 집어넣는 거죠. 근데 초기 버전이어서 불이 난 겁니다. 그것도 내부 연한 지났다고. 그렇죠. 내부 연한도 네, 지났고. 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비싼 ESS를 안 쓰고 이제 LFP를 쓰면 불날 확률이 거의 없죠. 네. 예, 그래서 LFP ESS를 지금 다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 대전인가 뭐 어디서 그렇죠. 타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네, 네. 뭐 백업을 안 해놨다 뭐 이런 난리가 났는데 그게 전산망 있는데 다 들어가는 이유가 있다. 그게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ESS를 다 집어넣는 거죠. 근데 초기 버전이어서 불이 난 겁니다. 그것도 내부 연한 지났다고. 그렇죠. 내부 연한도 네, 지났고. 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비싼 ESS를 안 쓰고 이제 LFP를 쓰면 불날 확률이 거의 없죠. 네. 예, 그래서 LFP ESS를 지금 다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음극재는 제가 뭐 지난번에 뭐 포스코 퓨처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쪽도. 근데 지금 또 ESS에 지금 계속 거기다가 양극재를 납품한다고 하는 회사가 LNF죠. 물론 그 에코프로 BM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LNF랑 에코프로 BM이랑 다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LNF만 말씀드렸던 이유는 유상증자도 아직 안 했고 자금시가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이 필요하고 또 하나가 에코프로 BM은 지금 네. 예, 근데 에코프로 NLF는 BM 그런 게 좀 지나갔죠. 그죠? 지나갔죠. 이미 네, 유상증자 네, 끝났고 예, 예. BW 발행으로 네, 이제 네. 끝났고 그 에코프로 BM도 잘 되면 되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이제 자금 이슈가 어떻게 해결될지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행히 실적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 제철소 인수해가지고 니켈 재련소, 네. 니켈 재련소를 이제 1차 투자하고 그게 이제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을 했고 2차 투자 또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뭐 거기도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니켈은 삼원계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이쪽은 수요가 아직 전기차 쪽이니까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지금 LNF도 여전히 이제 LFP 관련돼서 양극재를 만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면 조금 더 편한 거는 그냥 양극재는 LNF를 보시는 게 맞고 셀은 여전히 삼성 SDI가 조금 더 변동성은 클 수 있는데 LG 에너지솔루션이 더 대장인 거죠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약간 더 편하게 좀 투자하실 수 있다.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극재 쪽으로 보시면 되고 장비는 실적이 너무 좋았는데 못 간 장비. 장비주들 조금 요즘 움직이네요. 그게 PNT가 이제 조금 네. 움직이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순환매인가요? 순환매가 아니라 PNT는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예. 종목별로.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안타까운 종목 중에 하나가 CS 윈드 실적이 우상향이거든요. 주가는 우하향입니다. 근데 PNT가 작년에 실적이 사상 최고 실적을 냈는데 주가는 사상 최저가였습니다. 이제 이게 반등을 하고 있는 국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전히 이번에 이제 우리가 에이펙에서 시진핑만 봤죠. 우리 이제 큰 사람들만 보니까 시진핑, 젠스랑 뭐 트럼프, 그다음에 일본 총리, 나머지 분 보셨나요?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못 봤죠. 못 봤죠. 예. 그 CATL 회장님도 오셨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글로벌 1위잖아요. 거의 배터리가. 그 회장이 여기 왜 왔냐면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들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건 이제 그럼 소재 기업보다는 장비 기업을 만났겠죠. 근데 장비 기업단에서는 여전히 PNT가 토탈로 다 해줄 수 있는 데가 PNT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PNT를 보시는 게 맞다. 탑픽으로. 그래서 제가 딱 지금 네 종목을 딱 말씀드렸는데 이 네 종목 이외에 굳이 더 확장할 필요는 있을까 개인이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에코프로가 더 이뻐 보일 수도 있고 뭐 에코프로 BM이 더 이뻐 보일 수도 있고 한데 중론을 모으면 저도 이제 여기에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탑픽으로 꼽는 거는 소재단에서는 LNF가 맞습니다. 똑같이 저랑 생각하는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가끔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PNT를 얘기하시는 분은 아직 없습니다. 네, LG엔솔 많이 얘기하고. LG엔솔은 항상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PNT를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네, 없습니다. 예. 근데 PNT도 물론 상대적인 수익률은 안 좋았는데 절대적으로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돌아가면서 그 안에서 순환매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2차 전지는 ESS 관련돼서 지금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조금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좀 쉬는 국면. 대신에 어제의 그 에코프로의 상승은 여전히 2차 전지 나 관심 있어. 그 올라온 이유를 굳이 찾자 보니까 테슬라가 반등을 좀 가야겠다. 뭐 이 정도인데 테슬라는 근데 지금 AI 관련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이 월급 더 받아간다고 해서 움직이는 거고 월급이 아니라 이제 뭐 인센티브 이제 그런 거니까 사실은 저는 2차 전지는 조금 긴 차원에서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포트의 비중은 저는 한 5에서 10% 보시는 게 맞다. 오히려 바이오가 조금 더 비중을 좀 실는 게 많은 것 같고 예, 반도체 기본으로 반도체는 적어도 한 40% 이상 싣고 가시는 게 맞다. 예. 네. 2차 전지도 뭐 관심 있죠. 뭐 2차 전지 바이오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기본으로 깔고 반도체 전력기기 기본으로 깔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나머지 바이오 2차 전지 뭐 조선도 네. 뭐 조선주 좋아하시는 그렇죠. 분들은 예. 하셔도 되고 조선 원전까지도 기본적으로 조선 방산까지 깔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나머지 순환매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게 바이오 2차 전지 또 뭐 잘 못 올라오지만 뭐 엔터 저는 이제 여기는 엔터 네. 얘기하는 시간 아니지만 네. 엔터를 따로 빼긴 좀 뭐해서 그러는데 엔터는 지금 봐야 된다. 왜냐하면 조만간에 중국 공연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그거 터지면 갑자기 올라오겠죠. 그렇죠. 예. 시진핑 주석이 우리 박진영 선생과 같이 있으면서 뭐 예, 웃으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왕이 불러가지고 중국에서 우리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거랑 사실 또 그게 다르거든요. 완전 다르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연말이든 뭐 연초든 대규모 공연이 한번 열리고 이러면 그죠. 그렇습니다. 북경에서 한번 열면 그냥 지방 정부들이 다 열겠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면 뭐 3사 가운데 다 들어가지만 SM이 더 유리한가? 아마 합동 공연을 할 네. 가능성이 높고 초반에는 네.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개별적으로 이제 지방 정부들과는 각자 이제 영업을 또 하겠죠. 근데 일단 이름 있는 데가 먼저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뭐 블랙핑크, 뭐 네. BTS 네. 이런 쪽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그런데 BTS가 중국에서 공연을 크게 했다는 소식은 별로 없었죠. 없었죠. 불어북미였으니까 예, 그죠. 예. 근데 이제 BTS 이제 컴백도 앞두고 BTS가 사실은 북경에서 대규모 만약에 공연을 뭐 합동일지로 한다 그러면 대박 사건이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월드 투어가 뭐 65회 정도 잡혀 예. 있다는데 중간에 중국은 가까우니까 예, 한 번씩 갔다 네. 와도 예, 거기서 앨범이 한 1억 장만 팔려도 그러니까 야. 예, 그럴 수 있어요. 엔터 얘기는 보너스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11월 들어서 이제 좀 다시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재상승 모멘텀은 이제 최근에 왜 이렇게 다시 모멘텀을 받을까 봤더니 미국에서 지금 바이오주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헬스케어들이 지금 네, 다시 맞아요. 바닷가에서 급격하게 네. 올라오고 있고 화이자가 뭐 메세라 인수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미국 예, 은 예. M&A 모멘텀이 크더라고요, 그죠. 미국 예. 바이오는. 네. 그래서 에베세라 인수하면서 예. 화이자가 어제 뭐 4% 이상 올라가고 예. 머크도 지금 그 무거운 종목이 단번에 한 4%씩 올라갔습니다. 하루에. 그리고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 지수 보면 MBI 지수 보면은 지금 사상 최고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작은 바이오 지금 종목들도 기대감으로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국 시장 내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우상향 중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바이오에 이제 올라갈 빌미를 좀 줬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뭘 기다렸냐면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는 실적 시즌이 좀 끝나야 다시 한번 볼 거다. 그렇죠. 이제 실적으로는 바이오보다는 사실 실적을 찍히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수급을 그쵸, 가겠죠. 그쵸. 그죠?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실적 시즌 아직 실적 발표 안 한 바이오 기업도 많은데 예. 이미 국면은 만물이 국면이죠. 이제 주요 기업들이 다 그렇죠. 했기 예, 때문에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가면서 연내 누가 추가 기술 수출을 할 것이냐 이런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컸던 시장이었는데 그래서 뭐 다른 방송에 자주 나가는 데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11월 달에 한 건 정도 큰 건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터졌죠, 근데 여기 오기 직전에 터졌습니다. 그러게요. 예, ABL 바이오가 네. 3조 8천억 규모를 일라일이랑 이제 그러게요. 글랩바디 B로 체결을 했죠. 네. 글랩바디 B 지난번에 GSK랑 4조 1천억으로 했거든요. 예.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 플랫폼으로 와. 팔았다. 이건 무슨 모델을 보여준 거냐면 알테오젠이 알트비포 SC 제형을 똑같은 걸로 판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확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ABL은 아마 죄송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10조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선배가 있잖아요, 그죠? 알테오젠이 지금 알선배가 있죠. 지금 거의 30조를 가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쪽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크다. 그래서 제가 제2의 알테오젠이 될 만한 회사로 말씀드렸던 게 ABL 바이오랑 뭐 리가켄 바이오였는데, 3대장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알테오젠, 리가캠, ABL. 예, 그 세 종목은 뭐라도 하나 갖고 있으셔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일단 오늘 성공을 했습니다. 네. 상한가에 100만 주 넘게 쌓였더라고요 지금. 그러게요. 예, 그러면 이제 당분간 추세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 이제 끝나고 이제 미국도 셧다운도 종료가 되잖아요. 오늘 결판이 난다라고 하는데 네. 의회에서. 아니, 뭐 하원에서 뭐 가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이런 셧다운 종료되고 연방 정부가 재개되기 시작하면 각종 경제 지표들이 막 쏟아져서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다. 음. 뭐 그럼 고용과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연준에서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물가는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대부분. 왜 안 하냐면 임대료도 올라갈 만큼 올라가서 이제 정치 상태고 지금 유가가 되게 우하향세를 하향 안정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가는 생각보다 걱정 안 한다라고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제 지표가 금리 인하 방향 쪽으로 돌아서면 12월 추가 금리 인하를 약간 매파적으로 발언했잖아요. 지금 조금 약간 아리까리하게, 해줬죠, 예. 그죠? 네. 12월 달에 할지 안 할지 몰라 아직. 원래는 거의 뭐 한 달 했다가 뭐 일부 의원들이 뭐 좀 빨라 속도가 한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한 바 없어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바뀔 수 있다. 예. 그러면 바뀌면 더 이제 모멘텀을 받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또 하나가 연준의 QT 종료가 이제 선언됐기 때문에 12월 1일부터인가 아마 그 QT를 안 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연방 정부가 다시 재개하기 시작하면 재무부에 묶여 있던 돈들이 풀립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 유동성이 다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단기 유동성이 좀 말랐다고 얘기하거든요, 미국이. 그 부분이 좀 해결되면 바이오 섹터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작용을 할 걸로 보이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기대감으로 나스닥 바이오 지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나왔을 때보다 거의 한 400포인트 이상 올라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찾아보시면 되게 우상향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 이제 11월 이제 중순인데 11월 중순이죠 지금 11월 중순인데 늦어도 12월 초까지 추가 기술 수출이 뭐 이제 하나 나왔는데 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죠. 근데 오늘 되게 재밌는 현상이 뭐였냐면 ABL 바이오가 기술 수출을 발표를 하니까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다 같이 올라가죠. 왜냐하면 다들 지금 거기도 있는데 그러게요. 거기도 조만간에 나오지 않겠어?라는 뭐 GI 이노베이션 뭐 이런 작은 종목들도 막 올라오고 거기에 지금 최근에 그 무겁던 한미약품도 근육이 지금 오히려 줄지 않고 늘어난 근손실이 안 나고 오히려 지금 근육이 붙는다고 하는 그 플랫폼이 지금 임상 1상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이쪽 업계에서 그게 팔리지 않겠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라이릴이랑 노보노디스크, 화이자 이 세 회사가 지금 서로 파이프라인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싸우는 와중이기 때문에 한미약품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네. 예. 바이오의 어쨌든 키워드는 지금 뭐 삼성바이오가 이제 거래 정지돼 있고 재기하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바이오는 기술 수출과 비만 이런 그렇습니다. 핵심이죠. 맞습니다. 네, 네. 포커스를 조금 좁히고 가야 되니까 그죠? 그렇죠. 좀 좁히시면 되게 간단한 게 이제 너무 바이오를 벌려버리시면 그러니까요. 작은 종목들까지 보시면 작은 종목들은 뭐 물론 에이프릴 바이오도 호재가 있고 네. 뭐 지금 조그마한 이제 큐리옥사 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런 회사들도 뭐 좋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저는 이제 약간 제가 바이오를 되게 그러니까. 바이오를 보수적으로 봐가지고 네. 예, 여전히 이제 좀 오래되고 경험이 있는 애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조금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천당 제약 뭐 이런 것도 이슈가 뭐 있잖아요. 있고 뭐 HLB 이런 것도 이슈가 있지만 정말 그런 것보다 스테디하게 꾸준하게 갈 수 있는 바이오텍들이 많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번에 젠백스가 또 실패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임상 데이터가 좀 잘 안 나왔죠. 알츠하이머에서 젠백스가 GV1001이라는 물질 하나로 지금 제가 그 증권회사 입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것 같은데 거의 네. 입사한 이유가 한 2010년대부터 한 것 같습니다. 그럼 한 15년 이상을 한 물질 가지고 지금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이러고 있는 거죠. 옛날엔 바이오가 뭐 꿈의 바이오 그렇게 했어야죠. 하고 정말 승부를 보야 되고 고생한 분도 많지만 지금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뭐 견조하게 그죠. 뭐 맞습니다. 실사 CDMO도 그렇고 그죠. 네. 나머지 뭐 바이오텍들이 사실은 뭐 밀린다고 해서 막 100% 빠지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예. 지금 우리나라가 바이오 의약품 수출 규모가 20조가 넘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할 상장 이후에 좋아질 걸로 보고 셀트리온도 지금 다시 한번 좀 꿈틀거리려고 좋은 뉴스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내고 있는데 지금은 시장의 관심은 아마 아까 말씀하신 이제 비만 치료제 그 다음에 기존 바이오텍 중에 플랫폼 기업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가 다 플랫폼 네. 기업들이거든요. 이 회사들이 얼마나 수출을 많이 해서 이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몸집을 만들어 가느냐. 여기에 지금 다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또 하나가 이제 개별 호재들이 또 계속 나올 텐데 이제 개별적으로 조금 보시면 더 좋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보면 알테오젠이 이제 출시했잖아요. 키트로다시 네. 출시하고 나서 소식이 아무것도 없죠. 그 말은 또 뭔가 나올 게 있다. 예, 지금 미국 내에서 한 달 사이에 키트로다 원래 100%가 팔린다라고 하면 네. 0.2%가 지금 큐렉스로 바뀌었습니다. SC로 바뀌었는데 0.2%면 너무 적지 않아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네, 이게 0.2 곱하기 0.2 곱하기 계속 늘어나면 얼마 전에 이제 엄민영 애널리스트가 그 본인의 그 어디냐 뭐 페이스북 말고 뭐 저기 네. 예, 거기. 예 거기에다가 예, 올렸는데 올린 내용을 보면 텔레그램이죠. 텔레그램에서 올렸는데 이게 분기에 이제 올라가는 속도가 그러니까 이제 한 2배냐 3배냐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면 50%가 된다. 늘어나는 게 늘어나서. 예. 그리고 맞는 사람은 또 그걸 계속 맞아야죠. 그렇죠. 지금 이게 미국 데이터만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유럽은 이제 허가가 조만간에 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식약처에 신청해놨고. 네. 그럼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속도가 빨라지면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겠죠. 네. 예. 알테오젠 얘기로 이제 자연스럽게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바이오의 환경 변화와 함께 종목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다시 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나올 때 이제 BBB 플랫폼 관련된 추가 수출 기대가 있다. 네. 그게 딱 팔렸죠. 네. 글랩바디 B가 이제 BBB니까. 예. 그래서 알테오젠은 아스트라제네카 쪽으로 추가로 더 팔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랑 계약을 했는데 최근에 추가로 다른 계약을 더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 거기에 지금 2개 회사와 거의 지금 계약 직전이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 부사장님이 떠들고 다니십니다. 여러 이제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0개 정도 회사와 지금 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2개 회사가 가시권에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연내에 안 나오면 연초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전 상장 이슈가 있죠. 그렇죠. 12월 8일 날 임시주총을 열기로 했고 그러면 아마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이제 뭐 코스피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가켄바이오가 지금 너무 조용한데 여기는 이제 돈은 따박따박 잘 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익수다라고 하는 이제 같이 하는 회사가 좀 자금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익수다를 아예 그냥 리가캠이 지분을 사서 그냥 인수를 해서 본인이 이제 개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도 이제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악재이면 악재이고 호재이면 호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시장에서는 그거를 악재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걸로 보이고 지금 리가켄바이오는 아예 지금 ADC를 본인이 직접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번에 종합학회에서 발표를 많이 했어요. ADC 학회에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중항체 ADC가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게 다케다라고 하는 이제 일본 제약회사가 중국의 바이오 기업을 계약금만 1조 2천억을 주고 산 게 있습니다. 그 이중항체 ADC. 그건 이제 그걸 하고 있는 회사가 이중항체 ADC 하고 있는 회사가 ABL 바이오죠. ABL 바이오 지금 미국에 법인 세워놓고 지금 파이프라인 2개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BL 바이오도 추가적인 게 더 남아 있다. 이중항체 ADC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또 같이 진행하는 게 또 리가켄 바이오예요. 그러면 이제 시너지 효과가 더 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관심 많은 게 지금 D&D 파마텍이죠. D&D 파마텍의 기술을 가지고 미국에 상장한 회사가 메세라고 이 메세라를 인수한 회사가 노보노디스크 화이자였는데 노보가 같이 끼는 바람에 결국엔 본인들은 실패했는데 화이자가 더 비싸게 사게 만들었죠. 맞아요. 예. 근데 화이자 입장에서는 메세라를 최대한 활용해야 될 텐데 그럼 화이자가 어떤 그 포지션을 가졌냐면 앞으로 다른 비만 치료제 관련된 파이프라인들을 엄청 사들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발기부전 치료제로 번 걸 가지고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드는 거죠. 뭘 봤냐면 비만 치료제가 경구용으로 넘어가게 되면 물론 지금 주사제도 마찬가지지만 경구용까지로 넘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고혈압약처럼 계속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만이신 분들은 약을 먹어서 뺄 수는 있는데 약을 안 먹는 순간 다시 찝니다. 약을 안 먹는 순간 식욕이 다시 돋겠죠. 그래서 앞으로 보는 미래는 경구용으로 발전하거나 아니면 주사제가 뭐 한 달 맞으면 한 달에 한 번씩만 맞으면 된다라고 그러니까 하면 주사제도 지금 예를 들면 일회성 맞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몇 회에 걸쳐서 그렇죠? 예. 한 맞고 근데 한 번 몇 회 예를 들면 뭐 5세트 맞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또 이제 효과가 좋고 상태가 조금 또 불면 또 맞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아마 지속성이 이게 예. 뭐랑 비슷하냐면 스킨 부스터랑 비슷한 거죠. 음. 그럼 이게 미용 시장이랑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시장이 형성된다라고 보고 화이자도 지금 뛰어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D&D 파마텍 지금 메세라가 한 15조 규모의 인수가 됐는데 그럼 D&D 파마텍은 얼마 지금 3조 좀 넘습니다. 근데 원천 기술은 여기랑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임상을 메세라랑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화이자랑 해야 되잖아요. 그럼 화이자가 임상 속도를 빨리 낼 수 있겠죠.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 향후에 D&D 파마텍의 가치도 제가 볼 때는 더 갈 수 있다. 최근에 뭐 무상증자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시가총액 한 5조는 그냥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뭐 개인적으로 3분의 1 가격 정도는 가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다행히 이제 잘 올라와서 근데 최근에 좀 쉬고 있는 펩트론이 있습니다. 펩트론 어떻게 될까요? 네. 펩트론은 일라이릴리랑 지금 기술평가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1년 조만간에 종료됩니다. 12월 말까지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겠죠. 이 기술을 사갈 건지 안 사갈 건지.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망설이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모험을 거실 분들은 사놓고 기다려야 되고 모험을 걸기 싫은 분들은 확인되고 사시면 되죠. 예, 그래서 이게 아마 뭐 아니면 도일 수 있는데 지금 제 말이 아닙니다. 엄민영 애널리스트 말에 의하면 펩트론도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다. 아마 가져갈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말을
잘 못 믿죠 사람들이. 그렇죠. 아니 그리고 사실은 이게 네. 뭐 바이오가 특성이 그렇잖아요. 막 터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ABL 때문에 뭐 여기저기서 뭐 바이오 스치고 올라가니까 와 역시 바이오네. 여기도 터지고 저기도 터지고 얘도 되겠지만 이건 오늘 분위기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일주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그죠. 한 달 전만 해도 이걸 아유 어떻게 해? 막 이랬죠. 그러니까요. 이게 네. 분위기가 이제 취해서 가는 건데요. 네. 그래서 바이오 주식 투자의 가장 중요한 거는 중간 중간에 주사를 맞으셔야 됩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이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다시 계속해서 아 그래 이 회사는 그래 이런 게 아직 모멘텀이 남아 있어. 확인하는. 그걸 다시 재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야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면 반짝했다가 잊어버리죠. 아이 주가 못 가네 이거 비리비리하고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면 모멘텀 플레이로 그냥 단기 매매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 네. 끌고 가서 지금 몇백 프로를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네. 좀 공부를 하셔야죠. 그럼 역시 뭐 3대장은 뭐 이제 ABL이 급등했지만 3대장은 여전히 관심권에 있고 말씀하신 게 D&D 파마텍. 예. 네. 그다음에 뭐였죠? 알테오젠. 알테오젠. 알테오젠 리가캠 뭐 ABL은 3대장으로 예, 놓고 그죠? 그렇습니다. 네. D&D 파마텍. 네. 그리고 올릭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릭스. 예. 올릭스는 좀 기전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이제 가지고 이용해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황반 변성 치료제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탈모 치료제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일라이릴리가 가져간 메시 치료제도 다른 거랑 기전이 달라요. 네. 그래서 일라이릴리가 되게 좋아합니다. 올릭스를. 음. 그러니까 이 올릭스가 생각보다 아웃퍼폼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 그래서 만약에 한 10만 원 초반까지 빠지거나 10만 원 일시로 깬다. 그러면 매수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꿈 같은 얘기인데 미국은 M&A가 바이오의 핵심 성장 동력 그 추동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아까 뭐 그 메세라 같은 걸 그렇게 인수하는 거 보면 일라이릴리나 화이자나 이런 회사가 한국에 있는 이런 하나 회사를 인수해 버리면 대박이네. 근데 잘 안 팔죠 우리나라 분들은. 아 그런가요? 그게 너무 싸게 살려고 하니까. 네. 근데 그게 저도 그게 거꾸로 생각하는 게 왜 이렇게 메세라 가지고 싸우지? 그냥 D&D를 사면 되는데 이런 생각은 하긴 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거기 뭐 미국 시장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죠. 그렇습니다. 뭐 딜하는 사람도 미국에 있고 자기들이 알잖아요, 그죠. 어디 뭐 한국 기업 가서 또 스타디 해야 되고 뭐 하는 것보다 그죠.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를 또 좋아하니까. 네. 바이오는 어쨌든 간에 연말 상당히 좀 기대가 모아지는 섹터 가운데 하나로. 그렇죠. 내년 한 1, 2월까지는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네. 바이오 이야기 이건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